안녕하세요. 겹경사 치르면서 재미난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직업은 치과 코디네이터예요. 치과에서 수납 업무나 진료받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의료인도 아닌 사람이 의료인인 척 한다고 조롱하거나 그렇게 일해서 돈이 백은 버냐고 무시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병원 코디네이터가 제 천직인지 워낙에 일을 잘해서 기존 봉급의 인센티브를 거의 2배로 받으면서 일을 해요. 게다가 제가 몸담고 있는 치과가 원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전형적인 동네 치과인데, 제가 환자분을 세심하게 케어해드린 덕에 홍보가 제대로 돼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확 늘었거든요. 원장님도 그 점을 알고 저를 제대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남편도 제가 근무하던 치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검진 때문에 치과를 찾았는데, 그때 치아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꾸준하게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치과에 들릴 때마다 저를 만나서 치료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다 보니 알게 모르게 친밀감이 생긴 건지, 그 다음부터는 치과에 들릴 때마다 피곤하지 않냐며 카페에서 달달한 음료를 사와서 건네질 않나, 나중에는 아예 자기 번호까지 남기고 갔죠. 저도 당시에 만나고 있던 사람이 없었고, 그분의 소심하지만 귀여운 표현에 구미가 당겨 사적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훈훈했고 무엇보다도 성격이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에 가까운 성격이라 아이가 생긴 사실을 알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결혼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남자친구 쪽 부모님이 아버지가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저를 반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어머니가 가장이 되어 일하시고 다행히 외가에서 도움을 줘서 저는 무사히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스스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실이 꿀릴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운이 좋았던 건지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변 친구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그런데 어른들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귀는 동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실을 말한 적이 있어서 남자친구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동안 힘들었겠다면서 이렇게 멋있게 자라서 자길 만나줘서 고맙다고까지 말하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다만 남자친구 쪽 부모님은 아버지도 안 계신데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랐겠냐며 제 직업을 들으시고도 그게 뭐 하는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눈치셨고, 그걸로 평생 벌어먹고 살 수나 있겠냐고 반색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편모 가정에서 자란 제가 자기 아들이랑 행복한 가정을 꾸릴지 의심된다면서요. 그 말이 너무 상처로 다가왔어요. 요즘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요? 게다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부모 가정이 된 건데, 그분들 말씀만 보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란 거잖아요. 21세기에 이게 말이나 되나요? 자꾸 직업으로 저를 은근하게 깔보는 것도 그렇고, 한부모 가정이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그냥 이 결혼 엎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남자친구가 제 버팀목이 되어줘서였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의 무례한 말들을 대신 사과하면서 그래도 결혼을 포기하지는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위해서 심지어 최후의 수단으로 부모님과 절연하고 저랑 함께 살려고 하는 것까지 고려했어요. 저도 결혼을 허락받으려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건지 남자친구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납작 엎드렸어요. 제발 허락해달라고요. 저 하나 행복하겠다고 부모님 멀쩡히 살아있는 남자친구 고아 만들기 싫어서 차라리 제가 저 자세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제가 저 자세로 나간다고 설득되실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러던 차에 제게 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가 생긴 마당에 더 이상 결혼을 반대할 수 없어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죠.
남편에게 말하면 자기가 더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할까봐 아직도 저만의 비밀로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 전에 시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 며칠 뒤 저 혼자 시어머니를 뵈었던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결혼 노리고 임신 이용하는 거냐고, 이렇게 독하고 영악한 애가 다 있냐며 치가 떨린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결혼 전에 아이가 다 생기냐고도 하시며, 역시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조신하지 못하고 함부로 굴려먹는다고까지 하셨죠. 이 말은 지금 곱씹어봐도 어이없어요. 애를 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 얘기는 쏙 빼놓고 저만 나무라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결혼이 너무 절실해서 시어머니께 어떤 비난을 들어도 다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신혼생활은 태어날 아기랑 부부가 살기 좋은 투룸짜리 빌라에서 작게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제가 또래에 비해 수입이 많은 편이긴 해도 쓸데없는 사치를 하는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 자라면 그때 모아둔 돈으로 이사갈 심산이었죠. 남편도 동의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걸 두고도 시어머니는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모아둔 돈이 그렇게 없는 거냐고, 차라리 단독주택이 낫지 무슨 빌라냐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자기 딴에는 귀한 아들이 빌라에서 사는 게 싫었나 봐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걸 단골 핑계로 삼으시면서 계속 저를 트집 잡으셨어요. 맞는 핑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살림을 못해도 가훈이나 생활 지침을 가르칠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고, 제가 돈을 벌어서 한우 세트를 사들고 시댁을 찾아가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가 실속은 없고 허울만 좋다며, 사치가 이렇게 심한데 자기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막 쓰냐고 하셨죠. 저는 어느새 돈 써서 사람 환심 사려는 영악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흠잡히기 싫어 막달이 될 때까지 병원 나가서 제 힘으로 돈을 벌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독하다면서 질색하시더라고요. 이때쯤 되니까 저도 체념하게 되었어요. 제가 뭘 하든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는가 보다,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내 입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이를 걱정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했어도 임신이 유세인지 자기 아들 돈을 물쓰듯 쓴다고 꾸짖을 게 뻔했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찾아와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참 가관이었어요. 그래, 딸이면 어쩔 뻔했냐? 어디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역시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하지. 안 그러냐 세아가? 너는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 필요성을 더 잘할 거 아니야. 지금이야 아무 생각 없고 태어난 아들이 너무너무 예쁘지만, 솔직히 말하면 출산 전까지 저도 남편도 계속 딸을 원했어요. 출산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 남편과 상의 후에 일부러 의사분께 부탁해서 출산 전까지 성별을 모르고 있었는데, 낳고 보니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으면 낳은 건데 또 굳이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란 사실을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아이 낳고 힘들고 피곤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산한 후로는 다시 일하랴 육아하랴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중간중간 아들을 저희 어머니께 맡기기도 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했죠. 아들이 5살 되던 해 이대로 있다간 식도 못 올리고 아이가 성인까지 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제서야 결혼하기엔 사회적으로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쉼없이 달려온 만큼 저희 부부에게도 이제는 나름 여유라는 것이 생겨서 식을 올린다면 지금뿐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이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가고 돈 들어갈 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제 얘기를 듣더니 그게 좋겠다고, 이미 같이 살고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허례허식 같은 건 빼고 각자 가족들이랑 가까운 지인분들 모시고 간단하게 하자고 했죠. 저도 큰 욕심은 없었고 그저 여자로서 단 한 번 웨딩드레스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거라 좋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얘기를 전해 듣고는 불이 나게 제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희가 예단이나 예물 없이 간소하게 식만 올리려 한다는 걸 듣고는 티나게 언짢아 하시다가 돌연 저보고 입장은 어떻게 할 거냐며 애비도 없는 게 같이 손잡고 입장할 사람은 있냐면서 수화기 너머로 깔깔거리면서 저를 조롱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듣고 있기 속이 거북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한테도 응당히 알려야 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서요. 엄마는 제가 아이를 일찍 가진 탓에 식도 못 올리고 고생하는 걸 은근히 안타까워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집에 가서 엄마에게 저희 결혼 소식을 전하려는데 엄마는 자기도 축하받을 일이 생겼다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어요. 뭔가 싶어서 엄마에게 먼저 말해보라고 했는데 글쎄 엄마가 청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엄마에게는 오래전부터 만남을 이어오던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갓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만나신 분인데 저도 얼굴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좋은 분이셨어요. 사실 두 분은 제가 학생일 적부터 조금 알고 지낸 사이셨고 그때부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는 혹시라도 본인이 연애하는 게 아직 어린 제 마음에 무슨 영향이라도 갈까 싶어 그분과는 친구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지내셨대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엄마가 그분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고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나한테 허락받고 말고 할 게 뭐 있냐고 대답해서 두 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나오고 계셨죠. 저도 내심 두 분이 언젠간 결혼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만약 두 분이 결혼하면 제게는 새아버지가 생기는 건데 거부감이 들지는 않냐 해도 글쎄요. 워낙에 오래 잘 만나오고 계신 걸 알고 저도 이제 저보다도 엄마도 엄마 인생에 집중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지켜봐온 엄마는 외가의 도움이 있긴 있었어도 홀몸으로 저를 키우시느라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시고 하다못해 그 흔한 친구도 못 사귀고 늘 저만 보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난 후로는 좋은 곳에서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생겨서 그런지 잘 웃으시고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내색은 안 하고 있었지만 그분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늘 저를 위해 양보하는 삶을 살아오시고 제가 일로 바쁠 때 손자까지 맡아주신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마음이 컸죠. 엄마가 아저씨께 청혼받은 이야기를 행복한 얼굴로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니 원래 하려던 말은 아끼고 딸된 도리로서 제가 양보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동안 엄마는 저를 위해 더 많은 걸 양보하셨을 테니까요. 결국 엄마에게 제 결혼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지금 말고 나중으로 다시 미루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제게 이유를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시어머니셨어요. 처음에는 제 결혼식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식 올리는 걸 다시 또 미루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돌변하셔서는 이유가 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장 하고 있는 일이 바쁘다고 대충 둘러댔는데 남편한테 가서는 더 집요하게 물어봤었나 봐요. 결국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재혼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또 숨 돌릴 틈도 없이 제게 전화를 거셔서는 그런 이유로 결혼식을 또 미루는 게 말이냐면서 애미 된 사람이 딸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뺏어서 꿰차냐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저희 어머니를 비난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당장 식 올리기에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넘겨짚지 마세요. 타이밍이 이상하게 겹쳤던 거지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옹호하니까 시어머니는 또 넘겨짚지 말라는 사소한 표현에 심기가 건드려진 건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시애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면서 더 하다가는 아주 시애미 입을 막아버리겠다면서 과장하시더군요. 워낙에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니 일단은 죄송하다고 연거푸 달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상견례라긴 뭐하지만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이니까 기념으로 밥 한번 먹자고 해서
아저씨랑 엄마랑 저랑 남편이랑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엄마랑 오래 만나오시며 아저씨는 저랑도 자주 봤었기 때문에 어색하진 않았어요. 두 분을 축하드리는 차원에서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했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중간에 잠시 아저씨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입구 쪽에서 귀가 찢어져라 큰 소리를 치면서 누군가 뛰어오더라고요. 목소리의 주인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오늘 집에 좀 들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장모님이랑 약속 있다고 거절한 걸 듣고는 여기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저희 셋 다 깜짝 놀라서 얼어있는데 시어머님만 당당하게 저희 어머니 면전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사돈, 듣자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내가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냥은 안 넘어가져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해도 당연히 애들 결혼이 먼저지. 어떻게 청혼받았다고 홀라당 자기가 먼저 결혼할 생각을 하나요? 사돈이 그렇게 안 생겨서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타입인가? 그동안은 좀 쓰셔서 어떻게 혼자 살았대요? 그리고 만나는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그 나이에 또 결혼할 생각까지 야무지게 품으셨대요. 주변에서 주책이라고 안 하답니까? 설령 안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이 주책이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쉴 틈 없이 폭언을 퍼부으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지금 자기가 뭘 듣고 있는 거냐며 모욕감과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남편도 미친 거 아니냐며 왜 이러냐고 자기 엄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구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아저씨가 달려오시면서 아까부터 다 들었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시어머니를 막았었어요. 누구든지 자기 앞길 막는 건 다 박살낼 기세로 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넋이라도 놓은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저씨 재킷을 붙잡고 자기 기억 안 나냐면서 어떻게 아시는 건지 아저씨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혹시 자기라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길 까먹을 수 있냐며 소리치더군요. 자기가 편지도 자주 보내고 집까지 자주 찾아갔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면서요. 아저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설마 하는 표정으로 시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던 저랑 엄마 그리고 남편은 정황상 두 분이 젊었을 적에 연인 관계였나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저씨는 소름 끼친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멀리 떼내고는 그게 당신이었냐면서 노려보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였냐 하니 아저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가 대학생 때 갑자기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자주 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내용이 갈수록 이상해졌대요. 처음에는 단순한 고백 편지나 러브레터 같은 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자기 여동생이랑 슈퍼에 다녀온 다음날 온 편지에는 그 여자는 누군데 같이 다니면서 자기만 보라고 하는 둥, 버스에서 다른 여자한테 함부로 웃어주지 말라고 하는 둥, 누가 봐도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편지들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강도랑 빈도가 점점 심해져서 하루는 아저씨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또 어떻게 알고는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 앞에 가만히 서 있기도 했다고요. 대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기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무서워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참았다고 해요. 그러다 얼마 안 있어 다른 지역으로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그 스토커는 자연스럽게 잊혀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시어머니의 이름을 아는 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묘하게 이상해 가만 생각해보니 자기가 학생 때 스토킹 당한 일이 생각났고 혹시나 해서 그때 편지에 적혀있던 이름을 말한 거였다고요. 시어머니가 그 스토커였던 거죠. 아저씨가 넌더리 난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니 시어머니는 그동안 어디 갔었던 거냐며 자기가 찾아다니다 안 돼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한탄하듯 말하는데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아저씨는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저희 어머니께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성을 지르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아저씨를 잊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다 하냐며 용서 못한다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달려들어 저희 어머니 얼굴을 마구 핥히더군요. 모두가 당황해 시어머니를 떼어놓으려 애썼고 그 사이에 제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진정되었어요. 사건 정황을 들은 경찰이 확실한 조치는 나중에 취해지겠지만 얘기 듣기로는 접근금지 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자기 엄마가 피운 난동을 남편이 대신 사과했습니다. 미리 얘기 들은 대로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아저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시아버지와는 원래도 충돌이 잦으셨는데 이 일이 있고부터는 시아버지께서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어머니와 아저씨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괜히 벅차올라서 주책맞게 울었어요. 엄마도 식장에서 저더러 양보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울더라고요.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두 분이 이제 공식적인 부부로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교류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의무적인 전화만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자기 엄마가 한때 스토커였다는 거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든 일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나 봐요. 엄마랑 새아버지도 결혼했겠다. 저희도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염불하던 아빠가 생겼는데 막상 제가 아빠 손잡고 신부 입장하는 건 직접 못 보시게 생겼어요. 여전히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져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 못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되는 게 썩 반갑지는 않지만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트집 잡힌 것들 생각하면 비밀이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만 보면 인생은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평범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래요.